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2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늘 확통은요, 어떻게 풀지 아이디어를 짜서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얘는요. 비슷해. 느낌 비슷한데 x가 1, 2, 3, 4에 대해서 함수를 만드는데 얘 또는 얘를 만족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운 게 있으니까 여사건으로 가볼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이제 여사건으로 가게 되면 F1이랑 F2랑 다르면서 F2랑 F4랑 달라야 되는구나. 그럼 F4가 만약에 1이면 얘는 2가 아니어야 되니까 1, 3, 4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얘가 각각 1, 3, 4일 때 얘가 될 수 있는 건 또 달라야 되니까 2, 3, 4 이거 하나당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막 나오지.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제껴야 되는구나. 여사건을 안 써야 되는구나. 이 과정을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야. 여사건으로 잠깐 갔을까 해서 살짝 발을 담궜어. 근데 이게 똥물이야. 그럼 바로 빼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냥 가려고 해. 근데 똥물이야. 그럼 여사건으로 가야 되고. 이 과정을요. 당연히 처음부터 보고 딱 정할 수 있으면 좋아. 사실은 방금 전 문제 24번 같은 문제는 되게 빠르게 구할 수 있지만 얘는 뭔가 복잡해 보이니까 아 이게 또는이면 여사건으로 가볼까라고 생각을 잠깐 할 수 있지. 사실은 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 아 얘가고 얘가고 둘 다 겹치네 빼주는 게 낫겠다가 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얘를 여사건으로 생각했다면 방금 전에 내가 보여준 똥물처럼 약간 한 다음에 살짝 담궜다가 오씨 빼야지 하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야 문제를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갈지 여러 갈지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를 보고 내가 그냥 풀어줬다고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런 식으로 풀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가신 거구나.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과정을 거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사건 안 됐으니까 그냥 정방향으로 가보자고. 그럼 이거야. 1번. F1이랑 F2가 같아도 된다. 또는이니까 2번. F2랑 F4랑 같다. 이 둘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데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위에도 아래도 동시에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만족하는 F1과 F2가 같고 F4까지 같은 이 케이스는 전체에서 한번 빼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방향으로 가보자고. 그러면 F1과 F2가 같을 때, 자 여기서 또 이게 나오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1, F2, F3, F4 각각이 치역으로서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 값 4개를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키워드가 또 뭐가 쓰여요? 아 이거구나.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조건 치역을 먼저 구한 다음에 나머지 치역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죠. 요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아 F1, F2 구하고 F3, F4 구하는 거 까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럼 F1과 F2가 같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개예요? 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4개야. 1, 2, 3, 4 아무거나 가지면 돼. 그 다음에 F3이랑 F4가 가질 수 있는 건 각각 몇 개? 1, 2, 3, 4, 1, 2, 3, 4. 4개, 4개니까 4의 제곱계 이렇게 되면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4 곱하기 4의 제곱계 이렇게 나온다. 두 번째, 얘가 되는 거는요. 얘는 F4가 1일 때 얘가 2고 F4가 2일 때 얘가 4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요거 두 개랑요. 그럼 나머지 F2와 F4는 정했으니 F1과 F3을 정하는 방법이 4개, 4개니까 또 4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얘는 2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 F1과 F2, F4가 다 같으려면 얘가 1일 때 얘가 2고 얘가 2고 얘가 2일 때 얘가 4고 얘가 4여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치역이 누구야? F3 하나 남죠. F3은 몇 개? 4개를 딱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요렇게 두 개 하면 몇이야? 얘는 2 곱하기 4니까 8개는 겹쳐 있으니 이거 두 개 더해서 한 번은 빼줘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4개에서 4개로 가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4팩이에요. 그 다음에 얘 더하기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둘이 더하면 6 곱하기 4의 제곱이죠? 6 곱하기 4팩이 아니라 4제곱이죠?
미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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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니까 4의 4제곱에서 6 곱하기 4의 4제곱이고 빼기 뭘 빼줘야 된다? 8을 빼줘야 된다. 요거 계산하면 끝나죠. 오케이.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제곱이네요. 쏘리. 제곱.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계산해 볼까요? 얘 어떻게 돼야 돼? 4의 제곱에 6이고요. 빼기 4로 나누면 4의 세제곱분의 2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2로 나누면 얘 16이니까 8분의 3 빼기 얘는 4, 4, 16 곱하기 3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는 32분의 4, 3, 12, 11. 답은 32분의 11이고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따라서 P 플러스 Q의 값은 43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43. 오케이. 그 키워드가 딱 들어맞죠? 함수의 개수 구할 때는 늘 조건인 애가 있고 그냥 떨거지 치역들 처리하는 거 그것만 잘 조심하시면 되고 경우 나누는 거야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정해 주셔야 되고 요 문제에 요런 조론 생각할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죠. 오케이. 그래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부터 10까지, 큰일 나버렸어.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한 개의 공을 꺼내서 다시 집어넣어. 그러니까 계속 10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뽑는 거니까 3번을 뽑는다는 건 10의 세제곱이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10의 세제곱이거든요. 겁나 커. 자, 일단 냅둬. 그 다음 이 시행을 3번 반복해서 확인한 세수의 곱이 4의 배수여야 돼. 4의 배수가 되려면 1부터 10에서 1, 2, 3, 4, 5, 6, 7, 8, 90 중에 4 또는 8을 포함하거나 짝수 2, 6, 10 중에 2개가 나오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4의 배수가 되려면 4 또는 8을 그냥 하나 이상 무조건 갖거나 하나씩 갖거나 하나 이상 갖거나 또는 2, 6, 10 중에 2개를 가지면 된다. 야, 솔직히 중짠 알지? 미안합니다. 2, 6, 10 중에 2개를 가지면 된다. 그러면 일단 4의 배수가 무조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이야. 얘를 그냥 가면 어떻게 돼야 되지?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이 중에 2개를 가질 수도 있어. 근데 4, 8을 같이 가져도 되고 같이 가져도 되고 와, 씨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외쳐? 여사건으로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나의 이 생각을 같이 똑같이 따라와야 된다고. 너무 복잡하니까 여사건으로 가볼까? 여사건으로 가면 어떻게 돼야 되지? 4의 배수가 안 나오려면 일단 이 짝수들을 다 집어치워야 되니까 홀수 3개가 나오는 경우 아니면 이 중에 2개가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2, 6, 10 중에 1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것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4의 배수란 얘기야. 깔끔하게 끝나지. 이건 여사건으로 푸는 문제구나. 자, 그러면 홀수 3개가 나오는 방법은 1부터 10 중에 홀수가 5개니까 5개, 5개, 5개 뽑는 방법 5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서 지금 확률을 물어봤으니 10의 세제곱분의 5의 세제곱. 전체 중에 5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서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여기서 8분의 1이 나와버리네요. 오케이. 그 다음 얘는 2, 6, 10 중에 1개니까 일단 이 중에 1개를 뽑고 나머지는 홀수 중에 뽑으면 되는구나. 그럼 3개 중에 1개를 뽑고 나머지 5개 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게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뽑는 게 다 다른 케이스잖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 이 중에 하나가 나오든 두 번째에 이 중에 하나가 나오든 세 번째에 이 중에 하나가 나오든 걔네는 다 다른 케이스라서 3을 곱해줘야 된다. 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너네 왜 전체 경우의 수가 10의 세제곱이야? 라고 물은 거랑 지금 연관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 이거는 순서 있는 나열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신다면 자 그러면 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한다는 말은 첫 번째 2, 두 번째 4, 세 번째 5가 나오는 케이스랑 첫 번째 5, 두 번째 2, 세 번째 4가 나오는 케이스를 다르게 분류했으니까 10가지, 10가지, 10가지 해서 총 1000가지가 나온 거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우의 수를 곱하기 3을 해주지 않는다는 건 10개 중에 3개를 뽑았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잖아. 10개 중에 한 번 뽑고 한 번 뽑고 한 번 뽑았으니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다르게 취급이 돼서 10의 세제곱이라고. 전체 경우의 수를 정한 이 상황과
이 상황은 같은 상황 안에 놓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의문이 가신다면 제가 방금 얘기한 왜 10개, 10개, 10개인데 2, 4, 5랑 5, 4, 2랑 뭐 4, 5, 2랑 다 다르게 뽑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 할 말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랑 같이 엮어서 보시면 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른 케이스로 적용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헷갈리시면 내가 전체를 어떻게 뽑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늘 이렇게 구멍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내가 모를 때 쓱 뽑아서 이렇게 내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구멍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9 곱하기 5, 25야? 그러면 9, 5, 45에 9, 28, 225 이렇게 되는 거네요. 15제곱이구나. 225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할까요?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9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확률 구해야 되니까 10의 세제곱분의 9 곱하기 5의 제곱하면 얘는 10분의 9랑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40분의 9가 되는 거지. 둘이 합한 걸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얘는 40분의 5가 되니까 1 빼기 40분의 둘이 합하면 40분의 14가 돼서 20분의 7이 되니까 20분의 7을 빼면 20분의 13이 답이 되네요. 답은 5번. 오케이. 이해되시죠? 요런 소소한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애 틀리면 이제 훅 간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여러분 키워드 또 하나 던져 봅시다. 가에서 일단 1부터 8까지의 레인이 있고 A 학교의 선수 3명, B 학교 2명, C 학교 3명이 서로 다른 레인에 들어간대. 뭐 여기까지야 뭐 맨날 하는 얘기고 가에서 A 학교의 세 선수는 연속한 3번으로 선택한다. 오케이, 붙어 있으라는 얘기니까 AAA 이렇게 붙으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뭐 이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자, C 학교에서 선수가 선택할 레인의 3번호 중 어느 두 번호도 연속되지 않는다. C에 있는 3명이 싹 다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할 때 키워드를 2개를 드렸어요. 하나는 이웃의 여사건으로 써라. 맞지? 이웃의 여사건으로 써라. 아니면 나머지 하나 뭐예요? 띄엄띄엄. 제가 이웃 X 해가지고 2개의 키워드를 드렸는데 이번엔 어떤 걸 써야 돼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뭐야? 3명이 다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명이 이웃하지 않을 때는 이웃의 여사건을 써도 되고 띄엄띄엄을 써도 상관이 없어. 근데 3명이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건 2명, 1명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웃의 여사건이 아니라 3명을 하나하나 그냥 다 띄엄띄엄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써야 돼서 여기서는 이웃의 여사건을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띄엄띄엄이라는 방법을 쓰자라는 게 키워드에 있는 띄엄띄엄이야. 오케이, 언제일 때? 3명을 결국엔 3명 이상을 떨어뜨려 놓으려면 무조건 띄엄띄엄 가야 된다는 얘기고 띄엄띄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C 학교의 세 선수를 떨어뜨려 놓으려면 B에 2명 있지? 얘랑 얘를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C를 갖다 집어 넣자는 얘기야. 그럼 C는 무조건 떨어지잖아. 이게 바로 띄엄띄엄을 쓰는 방법이죠. 오케이, 키워드랑 잘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 이제 계산을 해보자. A 셋을 뭐 자리 바꾸는 방법 3팩이죠. 이거에다가 A 셋, B 하나, B 하나 이 세 덩어리 녀석들을 이 녀석들을 배치하는 방법 3팩에다가 지금 C 학교의 선수 3명을 내 자리에 순서 있게 배치하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야. 물어본 건 확률이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8팩이다. 끝났지.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8, 7, 6, 5, 4에 3이 제길 없애버리고 3, 2에 4, 3, 2가 되니까 6 없애버리고 4, 2, 8 없애고 얘는 5, 4, 20, 140분의 3 이렇게 되네요. 답은 1번. 오케이. 띄엄띄엄 언제 쓴다고? 물론 2명일 때도 쓰지만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웃의 여사건이 아니라 띄엄띄엄이라는 방법을 써서 풀어야 된다. 확인. 됐죠? 그 다음 이런 문제 한 큐에도 많으니까요. 늘 여러분 한 큐 끼고 복습하고 계시죠? 한 큐는 계속 봐야 됩니다.